안녕하세요. 갑골의 덕천입니다. 행복한 골짜기. 자, 오늘은 그래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양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0과 1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0과 1밖에 없다. 0이든가 아니면 1이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량이 나오기 전에 이전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음량이 나오기 전에 그 무언가, 이걸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 말 그대로 극이 없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닐 수는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선악과.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창피함을 알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나누어졌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신성시가 되겠지만 우리 같이 일반인들한테는 창피하다, 창피하지 않다 이걸 알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으로 나누어졌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무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극이 없다라는 건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게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없을 무자가 아니라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있다 이 얘기예요. 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얘기죠. 이 무는 없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이 없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극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없을 무자하고는 다르죠. 없을 무자는 아예 없다라는 얘기고, 이 무자는 이게 이게 어찌 쓰더라? 너무 오래돼서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보자. 무국의 무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늘천자라고 하잖아요. 하늘천자처럼 써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없을 무자.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무극이라고 얘기하는 건 극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태아가 들었으면요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태아가 쉽게 말해서 여인이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말하는 임신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음양, 즉 다시 말해서 여자 또는 남자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임신을 할 때는 여자나 남자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때를 우리는 무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아를 임신을 했을 때, 여자가 복중에 태아를 임신을 했을 때, 정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남과 여가 나눠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아담과 이브라고 나오죠.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무국, 창피하다, 창피하다, 창피하지 않다. 이게 창피하다 또는 창피하지 않다, 둘로 나누잖아요. 창피한 것과 창피하지 않은 것, 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무국의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창피하다, 창피하지 않다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같이 생활해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창피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을 가리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을 우리는 무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을 뭐라고 할까요? 먹기 전을 무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먹고 난 후를 뭐라고 하죠?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뭐죠? 태극은 음과 양이 나눠진 겁니다. 무국 시점에서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무국, 창피함을 모르는 상태다, 나눠지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창피하다, 창피하지 않다, 음과 양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또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장수 농약 사과를 알리는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니네들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라, 이 얘기죠. 죽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방향을 바꿔라, 그래야 산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장수 농약 사과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과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농약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말 꼬투리만 잡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이 농약의 무법지대,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을 일삼는 전라북도 장수를 살리고자 하는 거. 근데 그들은 살자고 얘기를 했더니 죽자고 덤벼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음양을 나눠진 걸 태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태극은 아시죠? 태극기, 우리가 태극기 그러잖아요. 내려가나? 내려가나? 이럴 때는 인터넷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인터넷을 보면 제가 잘못 그릴 일은 없잖아요. 이게 태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전을 무국이라고 합니다. 자, 없다가 아니라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국이라고 하죠. 무국에서 시작해서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죠. 어떠한 영향,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는 뜨고, 가벼운 거는 위로 뜨죠. 그 다음에 무거운 거, 탁한 거, 무거운 건 가라앉습니다. 가벼운 건 이 무국의 상태에서는
없어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나눠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무언가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음과 양의 기운이 나눠진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벼운 거, 맑고 가볍고 깨끗한 거, 이건 위로 뜨죠. 그래서 양이 됩니다. 무겁고 둔탁한 거, 탁한 거, 이거는 무거우니까 가벼운 거는 당연히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은 건 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하늘이라고 하고 음은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다, 그 얘기죠. 무극에서 시작해서 태극으로 온다는 건 하늘과 땅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기운이 나누어졌다. 근데 맑고 깨끗한 건 항상 맑고 깨끗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맑은 것도 시간이 지나고 주위에, 뭐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산소가 맑고 깨끗하지만 주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 있는 산소는 공장의 매연을 빨아들이면서 탁한 기운이 되죠. 도심지의 탁한 기운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탁했던 기운이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맑은 기운이 형성되면서 청명한 날씨가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음과 양이 나누어진 이 상태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나누어지고 나면 이게 무거운 거는 항상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것도 항상 가볍지 않아요. 금방 말씀드린 공해를 예를 들은 것처럼 공해에 문제가 돼서도 맑고 깨끗한 것이 탁해지죠. 탁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어딘가로 쏠린다는 거죠. 자, 어딘가로 쏠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게 많이 뭉치겠죠. 적게 뭉친 것도 있고 많이 뭉친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무거운 게 많이 뭉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내려가겠죠. 그럼 이걸 머리라고 하죠. 머리.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음과 양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습니다. 이걸 꼬리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탁해지면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본래는 무겁고 탁한 거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올라섭니다. 이걸 우리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의미죠. 음과 양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갖게 된다.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이라는 말 자체는 음과 양이 완전히 나누어졌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됐다, 이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그러죠. 자석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석에 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얘네들은 이 자석은 마이너스는 항상 플러스를 끌어당깁니다. 합쳐진다는 거죠. 음양은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냅니다. 절대 만나려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남자고 여자라면, 여자고 남자라면,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붙이면 많은 걸 붙일 수 있죠. 시기, 질투,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왜 밀어내느냐? 근데 인간사로 따지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도 들어가겠죠. 감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야가 이쁘네? 야가 없어져야 내가 남들한테 더 이뻐 보이면 야를 밀어내버리죠. 이유를 붙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음과 양은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밀어냅니다. 막대 자석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해보셨죠? 자, 하나의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음의 극이고 여기는 양의 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반을 딱 잘랐다. 원래는 연결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붙어 있는 건데 얘네들 반으로 딱 잘랐다. 그러면 야는 양대로, 야는 양이 돼버릴까요? 그냥 따로 양. 야는 또 따로 음이 돼버릴까요? 왜? 원래 음이었으니까, 원래 양이었으니까 그냥 야 통째로 양이 될까요? 야 통째로 음이 될까요? 아닙니다.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을 뚝 자른과 동시에 야는 또 음이 되고, 이쪽에는 원래 음이었지만 반으로 딱 짜긴과 동시에 이쪽은 양이 됩니다. 아무리 쪼개도 음양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무국에서 시작해서 운동성, 무국에서 시작해서 음과 양이 나누어져서 태극을 이룹니다. 자, 태극이 딱 이루어지면 음과 양이 딱 생겨버리죠. 무거운 건 올라가고 가벼운 건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음양이 함께 있는 거죠. 나눠지지 않은 상태고. 자, 음과 양이 확실하게 나눠지면 우리가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그냥 나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양이 오로지 깨끗하게 양만 남아있고, 음이 오로지 깨끗하게 음만 남아있고,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죠. 자, 여기에 있는 양은 헤드입니다. 머리. 양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양은 꼬리입니다. 꼬리. 그럼 양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있는 음은 이건 헤드죠. 머리. 양은 어디에 속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거는 꼬리입니다. 양은 어디에 속할까요? 무국에서 태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머리, 헤드와 꼬리가 나눈과 동시에 사상이 생깁니다. 자, 야는 하나였죠. 야는 둘이죠. 그러나 야는 넷입니다. 음 중에 맑고 깨끗하다 그러죠. 음이긴 한데 맑고 깨끗한 게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올라가겠죠. 왜?
탁한 건 가라앉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탁한 게 맑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음의 머리는 소양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탁하고 무거운 것을 많이 갖고 있다면 헤드는 올라가도 꼬리는 밑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에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는 꼬리는 태음이 됩니다. 아주 맑아요. 아주 맑고 깨끗한 놈이야. 근데 야가 어떠한 이유로 뭐 공기에서 탁한 걸 먼지를 잡아서 이렇게 흡착을 해서 탁하고 무거워지겠죠. 탁하고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탁하고 무거운 놈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양의 헤드죠. 양의 헤드는 원래는 양 자체는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무겁고 탁해졌어요. 뭐 비를 만났다거나 공기에서 먼지를 만났다거나, 이제 이야기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공기가 탁한 공기를 만났거나 이산화탄소를 만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나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가려고 하고. 자, 그럼 양의 헤드는 어디에 속할까요? 양의 헤드는 소음에 속합니다. 무겁고 탁한 것이 생겨서 위에 떠 있다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의 꼬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양의 꼬리는 태양에 속합니다. 아직도 맑고 깨끗하고 전혀 음의 기운, 탁한 것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죠, 꼬리는. 그러나 머리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무언가 섞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헤드, 음의 헤드를 소양이라고 하죠. 소양은 무슨 얘기예요?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겁니다. 소양은 무거운 놈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헤드가 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그 반대로 깨끗하고 맑은 놈은 위에 남아 있으려고 하고, 무언가 먼지도 뒤집으시고 비도 맞고 그래서 흡착이 돼서 이제 깨끗한 게 무거워졌어요. 탁해졌어.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맑은 양에서 둔탁한 음이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뭐가 돼요? 소음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음은 양과 음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양의 맑은 기운이 탁한 음의 기운을 만났기 때문에 양이 먼저 오겠죠. 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음이 그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무거워지니까 헤드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자, 요거 두 개 알면 끝났죠. 이거 두 개 알면 그 다음 간단하죠. 음의 꼬리는 아직도 무겁고 둔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음 중에 태음이 됩니다. 그러면 양의 꼬리는 어떻게 돼요? 양의 꼬리는 아직도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오염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말이 좀 안 좋아지죠. 양의 꼬리는 아직도 맑고 청명한 그런 깨끗한 기운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의 기운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중 양이 되는 태양이 됩니다. 양과 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태양, 이걸 태음, 이걸 소양, 이걸 소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태양, 소양, 소음, 태양, 왜 어째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게 이 태극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양 중에 양을 태양이라고 하고, 음 중에 음을 태음이라고 하고, 음 중에 양이 이제 생겼어요. 맑은 놈이 이렇게 음이 조금씩 들어온 거죠. 습기가 들어오는 것도 오염이 되는 거죠. 야로 따지자면 야는 맑고 깨끗한데, 그러니까 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는 원래 양인데 음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거죠. 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래는 양인데, 양 중에 양이었는데 양의 음이 들어온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얘기는 조금 음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음이라 그럽니다. 적을 소자를 써서 음이 조금 생겼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소음이라고 그러죠. 음이 조금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소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본래 음이라는 의미예요. 음인데 무겁고 탁한 음인데 해도 뜨고 날씨도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이 속에 맑고 깨끗한 놈이 위로 뜨는 거죠. 다시 나눠지는 거. 이건 나눠지는 거. 나눠진다. 음이지만 그 안에서 맑고 깨끗한 건 또 조금씩 뜬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소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을 소자를 쓰죠. 적은 양이다. 조금 되는 조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이게 어떤 놈이냐? 양의 기운이다. 양의 기운이 조금 이제 생겼다. 그래서 소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음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태음이라고 하죠. 아직도 양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상. 이걸 인간한테 적용을 한 걸 사상 체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가 둘이 되잖아요. 하나가 둘이 돼요. 둘이 넷이 되죠. 그러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죠. 자, 무국은 하나이지만 태극은 둘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넷으로 또 쪼개지죠. 그래서 넷이 되는 거죠.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네 가지 상이다 그래요. 네 가지의 상이 생겼다.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라는 네 가지 상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네 가지 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요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간한테 적용을 해서 사상 체질이라는 걸 동무 이재마 선생이 최초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에도 이와 같은 체질이 있더라. 그래서 동무 이재마 선생은 태양인이었다. 그래서 허리가 자주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가지로 끝나나요? 야도 세포처럼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8가지로 나눠지죠. 8가지로 나눠진 이걸 보고 우리는 8개라고 합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되고 사상이 되고 8개가 되는 거죠. 이 8개의 8개의 곱을 해서 88에 64, 64개라는 게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사람이 사는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역에서 64개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6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국, 태극, 그 다음에 사상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 사상이 8개로 넘어갈 때 이 안에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무국이라고 하고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자, 사상 다음에 8개가 형성이 돼야 돼요. 8가지 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8가지가 뭐죠? 건, 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일관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자, 이렇게 해서 8괴가 됩니다. 괴로 쓰려면 일건천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태태 가면 자리가 일건천 하면 이렇게 써요. 이건 괴죠. 그 다음에 이태태 가면 이렇게 쓰나?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아니, 제가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나오죠. 맞나?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8개는 사상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상에서 8개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이 나옵니다. 이 오행이 나오면서 8개가 형성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상과 오행이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만남으로 인해서 8개라는 8개의 장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8개가 이와 같은 똑같은 개가 곱으로 있는 거죠. 2개가 있는 거죠. 1, 2, 3, 4, 5, 6, 7, 8. 그래서 1건천을 만났을 때 상이 하나가 생기고, 1건천이 삼리화, 1건천, 이태택을 만났을 때 또 하나의 상이 생기고, 1건천이 삼리화를 만났을 때 또 하나의 상, 그 다음에 사진내를 만났을 때 또 하나의 상. 그리고 나면 한 바퀴를 쭉 가죠. 그리고 나서 이태택이 이제 1건천을 다시 만나고, 이태택을 만나고, 삼리화를 만나고, 사진내를 만나고, 오손풍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가 8개의 개를 쫙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개가 또 8개의 개를 쫙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나서, 다 만나고 나면 88에 64. 8 곱하기 8은 64잖아요. 그래서 64개라고 합니다. 64개가 탄생을 한다. 근데 이 64개를 인간의 인생하고 접목을 시킨 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환갑. 돌아올 한자에다 갑자를 쓰죠. 환갑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년 후에 65년이 되는 거죠. 65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64년 후에는 1살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64개는 계속 다시 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64개까지 왔으면 65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첫 번째 개로 돌아가고, 또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또 64개가 되면 다시 또 첫 번째로 돌아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한 바퀴를 돌았다, 다시 제 갑자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갑 올해가 이민년이죠. 이민년. 다시 이민년이 돌아오는 해는 64년이 되겠죠. 64년 후에 다시 이민년이 다시 돌아옵니다. 64년 후에는 반드시 이민년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64년 후에는 이민년이 또 돌아옵니다. 이걸 다시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국
태극, 사상, 목화, 토금수를 만나면서 8개가 형성이 된다. 어렵죠? 이해돼요?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이걸 하나씩 알아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앞날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64개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64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1부터 2, 3, 4, 5, 6, 7 해갖고 64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64까지밖에 없다. 이게 다시 끝나면 다시 1로 들어가고 2로 들어가고 3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걸 환갑이라 그런다. 다시 돌아왔다. 이민년이,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이민년을 1로 본다면 다음 이민년은 65년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4년 전에 있었던 일은 65년도에 또 생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똑같은 갑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다라는 거죠. 신기하게. 모든 삶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이민년 때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전에 이민년 때는 나무 밥그릇을 썼겠죠. 그죠? 나무 밥그릇을 써서 곰팡이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사람이 병자가 많았겠죠.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이민년에는 만약에 그렇게 썼다, 나무 밥그릇을. 그렇다면 현재 이민년에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쓰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민년에는 나무 밥그릇을 썼다. 그러면 현재 이민년은 64년, 65년째는 현재 이민년에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쓴다,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럼 과학이라 그럽니다. 과학. 나무 밥그릇을 만들어서 판에서 썼던 그런 시절에 많은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겠죠. 그 당시에 곰팡이도 나고 제대로 씻겨지지도 않고, 습한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올 때가 되면 곰팡이 바로 슬겠죠. 근데 이런 게 64년 후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바뀐다.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나무 밥그릇에서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이겁니다. 나무와 스테인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밥그릇, 64년 후에도 밥그릇이라는 얘기죠. 재질이 달라졌을 뿐이야. 이걸 우리는 과학으로 인해서 재질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도 과학은 있었어요.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학으로 인해서 밥그릇을 나무로 만들었겠죠. 숟가락 젓가락을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게 옛날의 과학, 그때도 과학은 있었습니다. 현재의 과학은 스테인리스로 밥그릇을 만든다,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도 밥그릇이고 지금도 밥그릇이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밥그릇을 썼던, 스테인레스로 밥그릇을 썼던, 중요한 건 밥그릇이라는 얘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환갑이다, 돌아올 한자를 써서 환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의 밥그릇은 64년 후에도 밥그릇이다. 단지 그 재질이 바뀌었을 뿐이다. 뭘로? 과학이라는, 최첨단 과학이라는 이 과학으로 인해서 나무에서 스테인레스로 바뀌었다. 이것만 틀리지 밥그릇이라는 얘기는 64년 전에도 64년 후에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들으시면 앞으로 제 얘기가 좀 편해집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좀 어렵죠. (64년) 전에도 농사는 지었죠. 이때도 농사는 지었습니다. 그리고 65년째인 이민년에도 농사는 지었겠죠. 자, 여기에 과학이 들어가죠. 과학은 존재를 합니다. 과거에도 과학은 존재를 했고 현재에도 과학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과거에도 과학이 존재를 했어요. 현재에도 과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이 되는 거죠. 소량. 적은 양을 수확할 수밖에 없죠. 왜? 자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대량이 아니라 소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이민년은 똑같이 농사를 짓지만 대량이 나오죠. 자, 그 당시에는 자연이었겠지만 현재는, 그 당시 과학은 자연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과학은. 자, 현재의 과학은 농약을 따르죠. 농약을 따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풍족해졌다 이 얘기죠. 풍족하다.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농약이 좋은 게 아닌데 농약을 따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풍족해졌다. 옛날 농사는 자연의 이치에 따랐다. 그 당시에 농약이 없으니까 자연의 이치에 따른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고추를 심고 고추밭 주변에 옥수수를 심으면 고추밭이 피해를 덜 보더라. 그것도 과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소량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었다. 이러니까 풍족할 수가 없죠. 부족하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을 수 있고 못 먹는 사람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 과학이라는 놈이 이렇게 갔지만 지금 이민년에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 과학이라는 놈이 농약을 만들어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풍족한 우리에게 삶을 이루어준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 당시에도 병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병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생충이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기생충이 병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내분비병이 생긴 거죠. 암. 왜 그러죠?
그 당시에는 자연농법을 따랐기 때문에 기생충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이라고 하나요? 이 머릿속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 뭐 썩기? 썩기? 이 새끼를 썩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공존했다 그 얘기죠. 공존. 이건 공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니네들도 살아라. 니네들도 사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농약이라는 걸 과학에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고 우리가 풍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도 병은 있었어요. 지금도 병은 있고요. 앞으로도 병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병은 무슨 얘기예요? 내분비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암이라는 무서운 것. 그 다음에 정신분열이라고 해야죠. 정신분열.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건 농약 때문입니다. 그래도 처음 농약이 나왔을 때는 좀 괜찮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죠? 이 과학이라는 게 진짜 좋아요. 이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과학이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하고 대량 생산이 됐고 풍족해진 삶을 살고 있지만, 무서운 건 뭐예요? 무대포입니다. 무분별, 불법. 무대포 농약을 뿌리고 무분별한 농약을 뿌리고 불법 농약을 뿌리는 거죠.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을 뿌리면서 우리에게 암을 발생시키고 내분비에 문제를 생기고 정신분열증을 만들고 온갖 잡병을 만들어냅니다. 별 희한한 병들을 만들어내죠. 그걸 뭐라고 하죠? 소화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농약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증명이 된 게 아니라 미국인가 어디에서 자기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렸다 해서, 왜 소아마비에 걸리냐고 이 부부가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농약에 노출되면서 아이가 소아마비가 오더라. 아마 소아마비 맞을 거예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산 깊숙이 들어가서 아이와 같이 산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직접 작용을 해서 먹을 걸 생산을 했습니다. 먹을 걸 생산해서 소아마비인 자기 자식을 고치는데 6년인가 7년인가 걸리더래요. 이것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나온 거예요. 6년인가 7년인가 자연농법으로 해서 자기 아이들을 먹였더니 이 증상이 싹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력한 거죠.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농약에 무대포 농약, 무분별한 농약, 불법 농약을 일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 병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장수에서 하는 겁니다. 무대포 농약, 무분별한 농약, 불법 농약. 자, 누가 증명을 해주죠? 꿀벌이 증명을 해줍니다.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꿀벌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불법 농약. 꽃이 피면 농약을 해서는 안 돼요. 무분별. 없어. 이 병이건 저 병이건. 이 병을 잡는데, 어차피 좀 있으면 저 병이 오니까, 섞어. 뿌려. 무대포.
자, 농약 치네? 야, 씨, 차가 지금 4번째 치네? 아, 그럼 난 5번. 또 때려. 이 짓을 어디서 하죠? 전라북도 장수에서 합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주죠? 꿀벌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양, 무국, 태극이 음양입니다. 무국,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뉘고 사상으로 나뉘고, 그 사상이 오행을 만나면서 8개가 이루어지고, 그 8개가 64개라는 64개의 어떠한 괴를 형성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을 그게 접목시킨 게 갑자다. 그래서 돌아올 환자, 그래서 환갑이라고 한다. 옛날의 이민년과 현재의 이민년, 앞으로 이민년은 모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나무 밥그릇을 썼겠죠. 그러나 그건 밥그릇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쓰고 있죠. 그러나 밥그릇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나무 밥그릇에서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밥그릇이라는 그건 바뀌지 않았다, 그 얘기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64년 또 후에도 똑같이 과학으로 인해서 바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지금 현재 이 고통,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으로 해서 장수군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내분비, 암, 정신분열, 소아마비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그 얘기는 과학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대포, 무분별, 불법으로 이 과학을 쓴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노출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면 알아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예전 이민년에도 밥그릇이었고, 그 후 65년째 이민년에도 밥그릇이고, 앞으로 65년 후에 다시 또 그건 밥그릇일 뿐이다. 변함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